자, 오늘은 함수, 이제 처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야. 함수.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방정식, 함수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다 했고 이제 3학년까지 과정 들어가면 또 이제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 이제는 함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함수나 방정식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 그것을 이제 아마 요번 단원을 배우면서 내가 그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 줄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 다 똑같다라는 것이 그래프로 통합이 되는데 그 그래프라는 것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한 상태로 넘어가니까 그게 고등학교까지 계속 힘들어져. 그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지금 배우고 있을 때 이 그래프라는 거, 함수라는 거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자, 함수와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함수라고 하면은 함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딱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 어떤 두 숫자의 관계.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함자가, 여기서 함할 때 이 함자가 어떤 함자인지 혹시 아니? 내가 강의에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함자가 뭐냐면은, 그 보석함 같은 거 할 때 상자라는 뜻이야, 상자. 상자 함자야, 한자로. 한자로 상자 함자인데, 그러니까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것을 우리 인풋이라고 한번 해보자. 영어 너희들이 보다 잘할 거야. 인풋, 뭔가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야. 이 상자로 뭔가 들어가. 그리고 이 상자에서 뭔가 막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함수야. 얘가 바로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함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인풋이 뭐냐면은 자, x라는 숫자를 내가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 y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오더라 라고 하는 때 요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해. 그럼 봐봐. 여기다가 내가 숫자 x를 집어넣는데 얘가 막 y도 나오고 z도 나오고 막 w도 나오고 막 이래 버려봐.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 특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때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딱 하나의 숫자만 나와야 돼. 이게 함수의 정의야. 이게 함수의 정의야. 봐봐. 봐봐. 여기 봐. 맨 위에 봐봐. 두 변수 어떤 x, y가 있어. 자, x, y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x, y에 대해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으로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x값이 변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말고 어떤 x의 숫자를 하나를 집어넣어. 어떤 정해진 숫자를 딱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정해진 숫자 y가 딱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함수라는 거야. 함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의야 이거야 바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뭐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 다르게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으면 2를 집어넣었을 때 뭐 3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한 개랑 한 개가 매칭이 돼야 된다고. x와 y가 하나씩 매칭이 되어야지만 그때 우린 그것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바로 함수고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펑션이라고 해. 펑션이 영어로 뭐니? 나보다 영어 잘하는 너희들이 그 보통 보면 어떤 그 기능, 예를 들면 뭐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기능 할 때 이걸 펑션이라고 하거든. 이제 요 함수를 그래서 우리는 펑션의 f자를 따가지고 f, x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한번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 자, 어떤 f, 자, x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은 얘는 x에 대한 함수. 우리가 이렇게 읽어.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x에 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는 이 x에 대한이라는 것은 내가 x를 인풋으로 하겠다 그 뜻이야. 그냥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x 값을 집어넣겠다. 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런 함수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1차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뭐 2차 함수도 있고 3차, 4차, 5차 함수 계속 있어. 뭐 그래서 고차 함수라고 그래. 나중에는 고차 함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뭐 니들이 다 배울 거야 앞으로. 이런 것들 5만 가지 함수들이 다 존재해. 뭐 나중에 도함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함수들을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울 1차 함수는 뭐냐?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우리 1차 방정식 기억하지? 1차 방정식 기억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더 생각해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치? 봐봐. 1차 함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1차 함수라고 그래. 봐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는 자,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방정식이라고 써. 그치?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의 정의도 너희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방정식은 뭐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 내 2학년 과정을 니들은 1학년을 니들랑 맞춰서 모를 수도 있는데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x 더하기 5가 6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x값 뭐야? 1. 이거 너무 쉽잖아. 봐봐. x가 만약에 1이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그게 참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2가 된다고 해봐. 그럼 얘는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해.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이건 알지? true와 false야. 자, 이 거짓이라고. 그러면은 봐봐. 얘는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거짓이 돼버리잖아. 그치? 이런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방정식에 너 반응이 방금 이거 뭐야? 했을 때 x는 1이요 그랬잖아. 1이 뭐야? 답이야 답. 그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잖아. 그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방정식이라고. 그럼 1차 방정식이 이런 꼴일 때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x 값에 따라서 얘가 딱 0이 될 때가 1차 방정식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딱 등장했을 때. 그런데 얘는 봐봐. y 또한 미지수지. 그치?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너희들이 연립 방정식 할 때 이미 한번 했잖아. 어떻게 했어? 봐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 자, a, b, c는 상수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봤잖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 x값과 y값 선생님이 제일 처음 뭐 하라고 그랬지? 써보라고 그랬잖아.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다 써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걸 내가 괜히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고. 자, 이게 바로 이것을 수식을 잘 만지면 이렇게 나와. 결국엔 뭐냐면은 얘가 지금 x값에 따라서 y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치? x값에 따라서 x값에다가 뭔 값을 계속 넣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y값들이 계속 등장하잖아. 그치? 이게 바로 1차 함수라는 거야. x와 y의 관계가 성립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함수 문제야. 도대체 x랑 y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아주 쉽고 가장 쉬운
1차 함수의 관계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씩 다 했어.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정비례가 바로 요거 관계야. 요거 B만 없어봐. 이거 정비례 관계잖아. 그치?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 하나가 상수가 들어가는 게 바로 1차 함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또 너희들한테 또 요구를 할 거야. 함수란 뭐다? 여기 딱 이런 게 함수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함수식을 줄 테니까 그 함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이런 거야. y는 3x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보자. 자, 표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자, x가 0이면 y 0이네. x가 1이면 y는 3이네. x가 2면 y는 6이네. x가 3이면 y는 9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얘가 함수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함수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이거야. 하나에 집어넣었을 때 막 2개, 3개가 나오는 거. 이게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어떤 자연수 x의 약수 이렇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 자, x를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의 약수가 나와야 돼요. y는. 이 약수 몇이야? 1이랑 3. 이렇게 2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나로 정해져야 돼, 하나로. 근데 되려면 이렇게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하면 딱 하나로 정해지지. 3이면 그냥 2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함수입니다 라는 거야. 자, 봅시다. 저 뭐 함수가 아닌 경우 170페이지에서 이렇게 쭈루루루 나와 있고, 그리고 자, 59, 그러니까 171번 한번 꼭 봅시다. 171페이지에 Q59 한번 보면은, 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착각 많이 하는 게 요거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저 fx에 대해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냥 fx라는 게 있어. 얘는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거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이런 것처럼 뭐 3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에 대한 함수는 이런 거다. 그런데 자, y는 3x 플러스 4다. 이건 뭐야?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나중에는 y는 f, 자, x 이런 것도 나와. 이제 점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 자, 얘네 둘은 같은 식인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자,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름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자, 3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얘의 이름표를 fx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비슷해. 그런데 그럼 얘는 뭡니까? 자, 얘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 우리가 저기 보면은 좌표 평면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보통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1, 3, 3에 4니까 7이지. 내가 1을 넣으면은 여기가 7이 나와야 되는 요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요 점을 찍기 위한 y 좌표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아무도 의식을 안 하는데 이렇게 fx가 이렇고 y는 fx의 그래프를 해.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에 대한 어떤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y라는 게 나오면은 아, 내가 얘의 값 자체를 y라고 해가지고 이 y 값을
이렇게 그래프에다 표시를 해놓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99%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가면 니들이 오늘 못 나가 진도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차 함수 이런 뜻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됐고, 자 쭈루룩 한번 봅시다. 그리고 1차 함수 할 때 1차 방정식 할 때도 너희들 그런 것들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y가 x분의 1이다. 이거 1차 함수 맞냐? 아니야. 자, 이 미지수가 있잖아.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1차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이건 유리함수고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아예 너희들이 배우지 않은 거야. 뭐 반비례 그래프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얘는 x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차 함수라고 해야지 실제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다항함수 1차 함수랑은 전혀 다른 거다. 분모에 있으면 1차 함수 아니다. 잘 기억해. 알았지?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함수값. 함수값은 간단해. 어떤 fx가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x에다가 어떤 값 내가 알파를 넣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이건 f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x랑 여기에 x는 동일한 x거든. 그래서 이 x에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돼. a 알파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줬다면 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지? 한번 해볼게. 봐봐. 함수 f x가 3x 플러스 4일 때, 자 x는 5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럼 x에다 5 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f 5는 3, 5, 15에서 4니까 19. 이게 함수값이야. 결국 얘가 함수값이고 얘가 나중에는 y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에 만약에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얘가 자 5일 때는 여기가 19. 여기에 점이 딱 찍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함수값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y값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1차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제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175페이지. 중간에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말을 해야 돼. 어차피 지금 수업을 너희들 친구들도 다 볼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모르면 너희들 친구들도 모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수업할 때 일부러 나 혼자 수업할 때 이렇게 했는데 수업해서 찍어놓으면은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학생이 있는 거를 내가 찍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막 질문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175페이지에 있는 거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이것은 사실은 정비례 그래프 있잖아. 너희들 정비례 그래프 그렸었던 기억은 알지? 정비례. 요런 거였잖아. 그치? 요런 거였어. 정비례 그래프인데 이 정비례 그래프가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얘를 위로 쭉 올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사실 정비례가 아닌 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를 내가 b라고 하면은, 자, 얘를 y는 ax라고 하는 우리 정비례 그래프였다면은, 자, 얘네들 봐봐. 어떤 x값에다가 x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전부 다 b만큼 딱 올라가 있는 거지. 그치? 전부 다 b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b를 더해주면 그냥 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번에 그래프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배워야 되거든. 봐봐. 그리고 아까 보면은 여기 저 밑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표 그려가지고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y 값 정해가지고 문제 풀리는 거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 점을
x, y로 해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이제 점을 하나씩 다 찍어볼 거야. 실제로 1차 함수를 다 찍어보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저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돼 있어. 직선으로. 그려봤지 지금 몇 번? 알았지? 그려보다 보면은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그래프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봐봐. 있는 모양 그대로 이 좌표 평면이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잖아. 좌표 평면에서 있는 모양 그대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움직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라고 하고요. 자, 원래 있는 모양 자체를 그대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 위로 움직이든 밑으로 움직이든 옆으로 움직이든 뭐 왼쪽 좌우로 움직이든지 간에 우린 이것을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해. 평행 이동. 얘네들이 평행 이동한 거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라고. 얘네는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실제로 얘네는 위아래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머리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얘 전체적으로 이만큼 좌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도 우리가 나중에는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근데 위아래로만 생각해. 이 옆으로는 아직 조금 이제 어려워.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을 때. 그럼 봐봐. 위로 B만큼 움직이니까 플러스 B가 되네. 그치? 그럼 만약에 아래로 B만큼 한번 움직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Y는 AX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치? 그럼 다 빠지는 거지.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위로 올라갔다면은 B는 0보다 큰 숫자가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면 B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지.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아마 너희들이 조금 공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일 거고, 자, 179번. 자, 오늘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179페이지. 가장 중요하고 너희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야. 절편과 기울기. 자, 자리도 좀 위치가 하나 보면은. 자, 절편과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얘기야.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따가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표 그리고 그 표를 하나하나 이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어 보면은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직선으로 나타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직선이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으로 먼저 배우게 돼.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1차 함수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근데 애들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좌표 평면에다가 이 1차 함수들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차 함수들을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어떻게 모양이 있어?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1차 함수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치? 엄청나게 다양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1차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일단 그냥 정해져 있는 건 딱 그거야. 그래프가 직선이다. 직선이다. 그럼 이 그래프가 직선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자,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자, 얘는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B와 그냥 오늘 알아야 될 게 뭐야? A와 B를 알 거야 오늘. A와 B 요것만 알면 오늘 진짜 할 거 다 한 거야 정말로.
자, 일단 B부터 먼저 할게. B가 쉽거든. 자,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응? Y랑 만나는 점이 여기야. 왜 그럴까? 그렇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 바로 B잖아. 그치? 이게 바로 B야. B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Y축이지 이게? Y축을 잘랐잖아. 절단했잖아. 그치? 잘랐다는 거잖아. 절단.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Y 절편이라고 불러. 떡 아니야. 절편이란 떡 알고 있니? 아, 그래, 다행이다. 요즘에는 애들이 절편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드립이 안 쳐먹힐 때가 많아. 자, 얘랑 B가 Y 절편이야. 얘는 조금 쉽지. 그래서 Y 절편. 그러니까 Y 절편 딱 보면은 B 값은 금방 구할 수가 있어. 그래프가 딱 나오면은 Y 절편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오늘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A야. 얘는 기울기라고 해요.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A. 왜냐하면은, 자, 모든 다항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한다고 해서 모양. 뭐라고? 모양. 2차 함수도 얘가 모양을 결정해. 3차 함수도 얘가 모양을 결정해. 전부 다 그래.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 얘가 같으면 모양이 항상 똑같아. 근데 여기서의 A, 직선에서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 직선이 모양을 가지느냐? 어떤 모양을?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모양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지? 직선의 이 모양, 어떤 모양? 얘가 갖고 있는 모양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얘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거야. 봐봐. 지금 이런 그래프에서 자, 이걸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갔어. 얘랑 얘는 모양이 같아. 모양이 같고 Y 절편만 다른 애야. 얘 모양은 같고 Y 절편만 다른 애야. 그러니까 얘가 같고 얘만 다른 애라고. 그런데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랑 모양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최고차의 개수, 결국에 이 A라는 것은 이름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러. 기울기.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모양이야. 다항함수, 2차함수, 3차함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야. 모양이 결정된다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결정되면서 여기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가 결정이 나는 게 바로 이 A야.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겠니? 제일 중요한 거야, 모양. 그리고 오늘 1차 함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울기야.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쭉.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기울기는 도대체 뭐냐? 기울기는 뭐냐? 얘가 얼마나 기울어진 정도야? 이게 얼마나 기울어진 정도입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데, 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일단 정확하게만 할지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나중에는 꼼수의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 뭐 y절편 알았으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겠니? x축을 잘랐으니까 x절편이 될 거야. 그럼 x절편. 요거까지만 알아두고,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봐봐. 여기 점 하나를 딱 찍을게. 자,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y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 점 하나 또 찍어볼게. 해가지고 여기를 x2분의 2에 여기를 y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의 그 방식은 어떤 거냐? x에서 이 점에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는 x2에서 x2-x1이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y2-y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기울기 a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근데 아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네. 나중에 182페이지에는 나와 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 공식은 그래도 그래서 알고 있는 게 필요해.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를 구할 때 실제로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자 너희들이 x 값도 y 값도 알 수 있는 점을 하나 딱 찍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통 이 점이 가장 알기가 편하겠지. 그치? 여기서 또 여기 점 알기 편하겠지. 그러면은 얘분의 얘야 그냥. 그잖아. 이것은 있잖아. 어디 가서 요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뭐 여기서 이렇게 하건 다 똑같아. 기울기는 모양이잖아. 그치? 모양은 다 똑같잖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점 그냥 하나 툭 찍어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증가해서 3 증가할 때 5 증가하네? 기울기 3분의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쭉 가면서 자, x절편, y절편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한 장 넘어있어? 넘어가고 자, 기울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되게 자세하게 지금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싹 다 한번 봐야 된다. 저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거 다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다음 장 그래프의 기울기. 이제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그런데 보면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또는 x1-x2, y1-y2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일단 뒤에 것은 생각하지 마. 앞에 것만 생각해. 지금 그거 자체가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뒤에서 앞에 거, 앞쪽에 있는 거, 그렇지. 그것만 생각해. 뒤에 있는 것까지 고민해가면서 막 풀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지? 기울기 구할 때 딱 앞에 것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 있으면 알면은 자, 우리가 y절편도 구해서 기울기도 구해서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 끝이야. 얘에다 대입하면은 기울기와 y절편 딱 대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이 직선은 어떤 그래프이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직은 이게 되게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근데 그걸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마.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 1차 함수가 어떤 거다. 그리고 1차 함수의 함수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함수값과의 관계를 그래프 안에다가 위에다 하나씩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기울기는 이렇다, y절편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것만 해서 되게 많은 것 같잖아. 그치? 사실 별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너희들 해야 될 건 뭐다? 자, 관계.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관계 파악. 그게 뭐가 어떤 거야? x랑 y의 관계 파악을 하라는 거야. 그러네. 처음에 하는 거 여기서 관계 파악할 때 가장 원초적이고 아주 노가다로 하는 게 뭐냐? x에다 1, 2, 3, 4, 5 집어넣는 거. 그거부터 해.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알겠지.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x, y 이 점들을 여러 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이 여러 개를 직접 좌표 평면에 표시해. 이게 두 번째야. 좌표 평면에 표기가 되어 있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y는 자, ax 플러스 b에서 자,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첫 번째는 이거야. 자, y는 자, ax 플러스
B라는 요성이 나왔을 때 요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일단 수식이 나오면은 선생님은 지금도 그래. 수식이 딱 1차 함수가 나오면은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생각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프를 수식이 나오면 얘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를 다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얘를 수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해야 될 두 번째야. 알겠지? 자, 이거의 핵심이야. 제일 중요한 건 요것만 생각하면 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래프고 기울기야. 이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거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